안녕하세요. 단지 부동산 정보 광장입니다. 오늘은 초보 투자자가 절대 사서는 안 되는 땅 12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부의 각종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주택에 대한 투자 열기가 빠르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변화가 주택 시장에서 토지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일부 전문가들은 토지 투자가 대세이며 부동산 시장에서의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토지 시장은 아직 블루오션이며 미리 선점해 둔다면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는 표현으로 초보 투자자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할까요? 성공한 한 명은 자신의 투자 방법을 자랑하지만 실패한 나머지 대표님들은 뒤에서 조용히 투자의 실패의 쓰라림을 삼키겠지요. 자, 그러면 초보 투자자가 절대 사면 안 되는 땅 12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발 제한 구역 안의 토지입니다. 흔히 그린벨트라고 하며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개발 행위를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언제 개발될지 알 수 없는 기약 없는 땅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초보 투자자들은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주에서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된다는 풍문만 믿고 투자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비추천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의 해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규제입니다. 두 번째, 보전산지 내의 공용 산지입니다.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에는 임업용 산지와 공용 산지로 구분되며 임업용 산지는 임업 생산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산지이며 공용 산지는 절대 사면 안 되는 땅입니다. 공용 산지의 예로는 사찰림, 국립공원의 산지, 문화재 보호구역 내의 산지, 개발 제한구역 내의 산지를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오톱 1등급 토지입니다. 그러면 비오톱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 공동체를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것과 명확히 구분되는 생물 서식지를 말합니다. 비오톱 1등급 토지는 개발 제한 구역보다 규제가 더 강하므로 아예 투자하지 않는 것이 최상책입니다. 현재 비오톱 시행지역은 서울, 세종, 여주, 안성, 춘천, 청주, 경주, 거제입니다. 거제시를 예로 들면 도시 생태계 보전가치 1등급과 2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초보 토지 투자자가 절대 사면 안 되는 땅 네 번째로는 선화지 및 철탑 근처의 땅입니다. 선화지란 토지 위로 고압선이 지나가는 토지를 말하며 엄청난 전자파가 발생하기 때문에 무조건 피해야 할 땅입니다. 다섯 번째, 혐오시설이 있는 토지입니다. 대표적인 혐오시설로는 묘지, 축사 중에는 우사, 양계장이 있고 납골당, 추모공원, 쓰레기 매립장, 쓰레기 소각장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시설이 있으면 누구나 다 싫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닐까요? 여섯 번째, 인삼밭입니다. 우리가 6년근 홍삼이라고 말하듯이 인삼은 기본적으로 6, 7년 정도가 지나야 수확을 할 수 있으며 길게는 10년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인삼밭을 샀다고 하더라도 땅은 내 것이지만 인삼은 내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인삼을 수확하기 전까지는 내 땅이지만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런 땅은 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일곱 번째, 공적 규제가
규제지역에 있는 땅입니다. 임야에 한국산 소나무가 빽빽히 있는 경우 이는 천연 보호림으로서 절대 허가가 나지 않는 땅이며 수변구역과 상수원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은 국가가 공적으로 보존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자체가 안 됩니다. 여덟 번째, 경사도가 심한 경우입니다. 해당 경사도 기준은 자치벽규 정보 시스템의 도시계획조례에서 개발행위 허가 조건 경사도 기준을 확인하면 됩니다. 거제시의 경사도 허가 기준은 평균 경사도가 20도 이하이고 20도 이상인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40 이하인 토지만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보 투자자가 절대 사면 안 되는 땅 12가지 중 9번째로는 맹지입니다. 토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모두 알고 계신 용어라 생각되지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맹지는 도로와 접해 있지 않고 다른 토지에 둘러싸인 땅입니다. 도로를 접하고 있지 않아 당연히 건축이 불가능하겠죠. 토지 전문가분들은 맹지에서 벗어나는 고난도의 방법으로 고수익을 올리지만 초보자는 쉬운 땅에서 투자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열 번째, 공유지분 토지입니다. 공유지분 토지는 주로 기획부동산에서 텔레마케팅으로 추천하는 토지이며 지분으로만 등기되어 있어 실제 내 땅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공유지분 토지는 내가 마음대로 팔 수도 없으며 개발도 할 수 없는 애물단지에 불과합니다. 기획부동산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지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획부동산은 절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후원자가 아닙니다. 11번째, 바닷가 근처의 땅입니다. 요즘은 뷰를 너무 중요시 하기 때문에 바닷가와 거의 맞닿은 땅은 파도나 태풍으로 포락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포락지는 무엇일까요?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 있으나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포락지라고 하죠. 또한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며 기후변화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토지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하천 정비법에 의한 소하천이 투자하시면 안됩니다.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 예를 들어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은 보상금이 나오지만 소하천은 보상금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하천구역으로 명시되었으면 투자 불가 대상입니다. 비록 지적도상에 전답으로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관할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요약해보면 토지 투자하기 전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확인은 기본 중에 기본이며 기획부동산은 절대 당신의 조력자가 아닙니다. 기본을 알고 투자한다면 당신은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